자, 일단 지난주에 방송을 못하게 된 이유로 혹시 못 들으셨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실리콘밸리를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업무차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을 때 가장 놀랬던 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얘가, 와, 이게 좀 미국에 있는데 무슨 뉴스라고 들리는 게 전부 이거야. 떨었어요. 미국에서 쫓겨날까봐. 격리당할까봐 샌프란시스코에서. 와, 잠깐 떨었는데, 자, 돌아오자마자 미국에서 돌아와서 시차 적응으로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들린 뉴스는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다. 1990선 붕괴. 제가 참고로 거기까지 가서 그 멘탈 흔들리지 않으려고 제 그 주식 HTS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시차 적응하려고 잠을 좀 잔 다음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HTS를 탁 열어보니까 1987이 떠있어. 잘못 연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야, 이게 난 분명히 2200을 보고 간 것 같은데. 2150, 180, 2200 넘냐, 안 돼. 근데 미국 갔다 와서 그 HTS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1987이야. 마이너스 67포인트. 참고로 내 주식 그 계좌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갔다 오니까 야, 잠깐, 나 미국 갔다 오면서 이거 반칙 아니냐, 반칙? 야, 인간적으로, 야,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가는 건, 이거 반칙이지, 반칙.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한 2100에서 멈추고 있다던가. 뭐 기회를 주고 뭘 해야지. 나 거기 가서, 저거 아까워서, 데이터 아까워서, 밤에만 이거, 게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이거 키지도 못하고, 밤에만 호텔 가서 와이파이를 키고 했더니, 갔다 오니까 이거야. 뭐 어쩌라고, 여기서. 잠깐,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했잖아, 근데. 진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문기사를 혹시 모르는 형들이 계실까봐 신문기사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공포지수, 빅스라 그러죠.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 걸린 100명을 9일 만에 3000명을 돌파하면서, 29일 뉴스죠. 확진자가 3150명이 되면서, 굉장히 전염병이 크게 돌고 있고, 외국인 형들이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를 마구마구 팔면서, 제 주식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23일까지도 무려 8조를 팔았는데 그 뒤로도 몇 조 단위를 더 팔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덕분에 제 주식은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와중에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와, 이 와중에 제가 안 샀거든요. 당연히 없죠. 제가 이거 있을 리가 없지,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 우리 항공사들 날라갔고 여행주. 오늘 항공주, 여행주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아니, 큰일 났다 하고 항공주, 여행주 막 이렇게 챕터를 보고 있는데 뭐 이상해. 야, 뭐야? 한진칼이. 야, 여기 나 분명히 뭐 요 근처 어디서 보고 봤는데 67,200원이 돼 있어. 항공주 누가 봐도 개박살 났잖아. 개박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처참하게 박살이 났을 걸 예상되는데 실제로 찾아봤어요. 대한항공 뭐 당연하지. 시네어 뭐 당연하지.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도 가고 있죠. 신기한 주식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 정말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았는데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저거를 어떤 자신의 베이스로 삼고 있는 한진칼은 거의 80%의 수익이 저기서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와, 이거 왜 그런지 뭐 안 봐도 뻔하죠. 전 대단합니다. 우리 한치 양보가 없는데, 우리 강성부 형님 2019년에 12월 말에 1.3% 추가 매수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 갔는데, 자,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반도건설 형님들도 그때 뛰어들어서 샀어요.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만 끝이 아니라 둘이 또 뭐 조윤아 누나하고 회장 아저씨하고 열심히 싸운다고 하시니까, 조윤태 회장님하고 싸운다고 하시니까 연합군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더 사. 2월 14일이에요. 연합군 형들이 93만 주, 이게 얼마예요? 400 뭐 한 30억 정도를 더 사니까 얼씨구 하면서 저쪽이 더 사면 안 되지 하고, 또 조윤태 회장님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 항공, 저 미국에 있는 항공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구마구 산다. 1.83%, 700억이죠 이거. 700억어치를 더 샀고, 지금 10%에서 12.83%까지 올라갔는데 1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만 멈추면은 그래도 된다 싶은데, 저 델타가 또 사니까 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또 우리 반도건설 회장님이 추가 매 2월 26일이죠. 질 수 없다. 니들이 지금 뭐 30 몇 %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나도 하면서, 심지어 지금 우리는 10몇 % 들고 있는데 30%까지 무슨 여력이 된다는 이런 최남권 연구원님의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딴 나라 주식이 되고 있죠. 사실상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한진칼은 사상 최고가고요. 대한항공은 사상 최저가입니다.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거 묶음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는 빠지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얼마나 올라갔냐? 한진칼이 코스피 50위권의 대기업이 됐습니다.
뭐 대한항공이 대기업이 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된다고 치면 야, 안진갈이 코스피 50위권에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주식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 얼마 전까지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레포트 한국차증권의 레포트인데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공포잖아요. 2100 언저리에 빠졌을 때 한 요 정도까지 빠졌을 때 지금은 여기에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빠졌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야 공포가 보편한 바닥이다. 공포에 살아. 이미 뭐 코스피 뭐 10.8배 PR이 됐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굉장히 신경을 쓰던 때예요. 2100에서 2000 사이가. 뭐 이런 거 우리 메리츠 종금 아저씨들이 만들어 온 자료에 따르면은 치사율이 생각보다 낮더라. 사스는 치사율이 높아지니까 이거 생각보다 낮으니까 금방 가라앉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무시했던 거는 요 빨간색입니다. 전염률이 이 엄청나게 빨랐죠.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런 이제 다 바닥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V자 반등 얘기했던 거는 중국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야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서해 건너 있던 꼬레아가 가슴 아프다 이거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내 주식도 박살났는데 이거 좀 슬프죠. 걸린 분들도 아프고 이게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뭐 전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레포트들 보면 어떤 생각? 사스나 메르스 당시에 보면은 어쨌건 이렇게 됐다. 이것도 어쨌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한 달, 3월, 4월 넘어 따뜻해지면은 보통 반등을 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반론을 조금 듣기 전에,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중국 승용차 판매 증감률입니다. 제가 중국 지표 찾아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지표, 이건, 대단하지 않냐? YOY가 마이너스 92%예요. 1월 달에. 저 코로나 터지면서. 자, 이걸 보면은 딱 기억에 나는 형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많이 봤던 분이라면은 딱 누구겠어요? 중국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집에서 잃었던 felt love 사랑을 되찾았던 형님이 계세요. 집에서는 미싱했던 러브를 저 머나먼 차이나에서 다시 느끼셨던 가슴 따뜻한 러브를 느끼셨던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하필이면은 그 가슴 따뜻한 그 사랑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92%로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코로나19로 중대한 부정적 충격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게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재개하기에 앞서 폐쇄됐어. 일시적으로. 다행인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 900불 넘었다가 600불대로 갔으니까 고점 대비 한 30% 빠졌긴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많이 빠졌네. 빠지긴 많이 빠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건 아니니까 아직은 뭐 테슬라 주주분들도 뭐 힘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을 보면은 얼마 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했어요. 한국은행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공식적으로 한 대답이 이거예요. 전염병이 경기 기조를 바꿀 충격으로 작용한 경우는 드물다. 이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레포트를 냅니다. 경제적 충격 및 회복 양상의 특징이라고 레포트를 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 아래 써있는 거는 똑같은 거죠. 전염병이 경기 기조의 흐름을 바꿀 정도 충격으로 작용한 거는 드물고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은 단기에 그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 할 때는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한국은행의 판단을 듣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너는 뭐랬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 하락이 있었어요. 1차 하락 기억나시죠? 여기 1차 하락이 있었는데 2100을 딱 찍기 전에 제가 형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게 코로나가 빠지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요 뒤 상황을 모르던 때예요. 이렇게 뭐 3000명이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하던 때 자 이게 적당히 빠지면은 어쨌건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모두 다 V자 반등을 할 테니까 어디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같이 있던 형들이 주식을 엄청 샀어요. 저는 2100이나 한 2000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 근처에 오면은 조금 사자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니래! 별로 안 빠질 것 같대. 2100도 오기 전에 사. 내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빨리 사는 거 아니냐. 이거 아직 1월인데, 아직 날씨 추운데, 한 2달, 3달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 없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 지금이래. 그럼 샀어요. 진짜 샀어요. 저한테도 뭐라고 왜 안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V자 반등이어서 2200, 2000 거의 뭐 2250 갔던 게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이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깝고 반대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은 위험이 크잖아. 그래서 이 위험을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올라갈 때는 조금 같이 올라가지고 이 주식이 빠질 때 코로나 때문에 빠질 때는 뭔가 조금 덜 빠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는 포지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런 생각을 좋다 역시 훌륭한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를 선택했냐면은 이게 코로나 병이잖아, 병. 그러면은 병이 확산되면은 바이오 형들이 제약 형들이 약을 착착착착 만들어서 뭔가 이걸 만들면은 이 형들이 이거 병이 될수록 이거 뜨는 거 아닌가?
뭐 백신 나오고 뭐 사람들 병원에 자주 가고 그럼 제약과 바이오에 관심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약사 중에 하나를 일단 사놓고 미국에 갔다 왔죠. 어떻게 됐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미리 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나 올라갈 때는 비교 따라 올라갈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빠지면은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가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를 굴린 다음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야, 그게 왜 없지? 아, 있을 법하지 않냐? 야,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이게 헬스케어 ETF죠. 헬스케어주만 모아놓은 건데, 야, 그딴 거 없습니다. 같이 빠집니다. 같이. 제 몸으로 미리 알려드린 거야. 미리 알려드린 거. 제가 이게 실제로 샀거든요? 이 ETF를 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약주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뭐 그렇게 코로나가 온다 그래서 제약주가 반등하고, 자, 그런 거 정확히 알려드려요. 없어요. 없어요. 해보면 압니다. 제가 몸으로 느꼈는데 그 주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아니고요. 전 이거 정도로 그래도 멈출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주식 좀 하고 있는 분들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가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데 아니 제약 주면은 이 병이 이렇게 돌면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런 거 없습니다. 뉴스는 떴던데 전 이런 뉴스가 뜨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래 식약 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한다. 얼마나 좋아. 멋지잖아. 이런 거 승인도 좀 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만 국내 제약주는 이런 거 미국에서도 제약 바이오가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미국을 보면은 나스닥 생명공학주 153포인트 빠졌죠. 하루 낙폭 최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글로벌도 그런 거 없어요. 야씨 왜 없지? 헬스케어 대표 주식인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하루에 4% 빠졌습니다. 하루에. 그런 거 없어요. 4일에 거의 7.7% 지수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없고요. 정말 없나? 저게 정말 진짜 없나라고 끝까지 찾아봤는데 글로벌 빅파마 가장 큰 제약주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하루에 3% 빠졌고요. 오른 애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딱 그거 백신 개발에 성공한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분들은 올랐는데 아 이거 어디가 이거 백신 만들 줄 알고 사 내가 이 수많은 제약 업체 중에 누가 코로나19 백신이 있는지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걔네는 올랐습니다. 이건 못 맞추지. 아니 전체 지수 자체가 올라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 되면은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걸 찾아봤는데 화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대표적인 화이자 박살이 났고요. 41불에서 34불 거의 20% 빠졌고 1, 2위를 다투는 노바티스 어떻게 더 빠지지? 이게 아니 지수보다 더 빠지는 것 같아. 95불이었던 게 81불로 내려갔으니까 뭐 거의 뭐 15% 20%씩 그렇게 빠지는 이런. 그래서 기사도 검색해봤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뭔가 시체에서 루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더니 진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저한테 쓴 기사인가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이런 거 왜 붙였어 거기에. 와 나 기사에 이게 붙어있어. 그리고 제목이 이거 레포트 제목이긴 한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약. 피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맞서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2월 28일 실제로 있는 기사죠. 이거 저한테 쓴 기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몸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위험하면은 안 하시면 돼요. 제약주는 양쪽의 떡이 아닐까? 양손의 떡? 그런 거 없습니다. 양손의 떡이 아니더라고요. 한 방향이었어요. 또 뭐 억울한 분은 저 말고도 한 분 더 계십니다. 요거는 재미로만 들으세요. 자, 억울한 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저 이거 집에 쌓아놓고 먹거든요. 코로나 맥주. 자, 정말 억울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거 거짓 루머라 그럽니다. 이런 거 루머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죽했으면은 미국 ABC 뉴스까지도 이걸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팩트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관계가 없겠지. 물어봤어요. 이 비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계가 있겠니? 이런 거를 인터뷰를 이거 관계가 없겠지. 그럼 여기서 뭐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진짜로 이게 연관이 있을까 했더니 신문 기사가 마구 쏟아지는데 실제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거. 판매량은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미지가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이미지가 요렇게 되고 있다. 이름 한번 그랬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응답자의 16%가 코로나 맥주와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는지 헷갈린다.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왜 헷갈려? 뭐 코로나 맥주가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헷갈리는 분이 계시고 요즘에 가면은 트위터 같은데 아주 난리 났습니다. 뭐 이런 걸로 서로
올리느라고 지금 이런 거 수두룩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맥주 만든 브랜드를 가봤는데 매출은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회사 이름은 좀 잘 지어야 된다. 물론 전체 주가가 떨어진 게 영향을 받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르다가 빠진 거긴 한데 하여튼 저 영향이 좀 있긴 있겠죠.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괜찮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가 억울하지 않으셔도 되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한국과 중국만 주식이 박살이 났냐? 아니에요. 이번 주식 폭락은 세계가 날라갔습니다. 우리 2000 깨졌잖아요. 와, 이거, 와, 하면서 제가 밤에 S&P하고 나스닥을 보고 있었거든요. 와, 얘네 살벌하게 빠져. 미국 주식시장 진짜 살벌하게 빠져요. 제가 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내가 보던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친듯이 빠지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저 거대한 나라가 지수로는 퍼센트 말고, 단순 포인트로는 120년 역사상 최대로 빠졌어요. 퍼센트로 말고, 퍼센트로는 4%대인데, 이 높으니까 4%만 해도 포인트로는 엄청나잖아요. 120년 역사상 최대로 빠졌어요. 와, 1000포인트 넘게 막 빠지고, 이거 뭐, 투매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S&P 500으로 보면은, 이것도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혼납니다.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빠졌어요. 거의 빠진 비율로 치면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빠졌어요. 3,400, 3,500 깔려던 게 3,000대 아래로 깨졌으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빠졌고, 미국만 그랬냐? 유럽 마찬가지. 퍼센트는 얘네가 더 많이 빠졌어. 이거 거의 3,700, 3,800, 3,900에 있던 게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유럽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고, 일본 당연히 갔죠. 그럼 유람선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던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죠. 금요일날 연준이 행동에 나왔어요. 전날도 S&P가 제가 밤에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가 넘어갔어요. 쭉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졸다가 고개 들어보니까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올라가? 마늘 빠졌더니 한 방에 다 올리길래 뭔지 보니까 이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이 적절히 경제 지원을 하겠다. 뭔가 경제 지원을 하겠다. 쭉쭉 진짜 지원하나? 조금 이따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기본은 여전히 강하다. 내려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내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경제활동에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 그럼 또 올라가.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뭐 하나 나올 때마다 하는데 뭐 연밀히 살펴보고 있다 해서 결국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주가는 이렇게 끝났어요. 가운데.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위에 갔다 아래 갔다 하면서 도지라 그러죠. 이렇게 십자가가 뜨면서 딱 가운데서 눈치 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래인지도 모르겠고 위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아래 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이씨 하고 가운데서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연준이 뭘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겠죠. 또 요번 주식시장 하락 때 검색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뭐가 파멸로 가고 뭐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뭔가 극단으로 가면 항상 우리가 검색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야, 역시 다 아시네. 일단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이분을. 파멸로 가면은 일단 닥터둠을 검색 안 할 수가 없죠. 루빈 형이 분명히 뭐라고 했을 텐데 내 이 생각을 했어요. 오자마자. 이거 분명히 이 형 한마디 했다. 이 형은 절대 여기서 빠질 형이 아니야. 그래서 역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이제 2027일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 겨우 시작했다. 형은 컨셉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네, 인정합니다. 이 형은 이제 겨우 시작이래요. 형 이제 1900 왔는데 겨우 시작이면 뭘 어쩌라고 지금. 아예 세계 경제의 침체. 이거는 지금 이번 주 급락세. 최악은 뭐라고요? no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뭐 이미 예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코로나를 너무 안일하게 여긴다. 역시 전혀. 이 형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위기경제학. 위기만 오면은 일단 무조건 이 형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항상 평상시에도 위기가 온다 한 10년 얘기하시다가 거 바란 말이지 이렇게 왔다는. 이 형이 근데 상당히 대단했던 거는 뉴욕대 교수님이에요. 절대 우습게 볼 만한 분은 아닌데 대유행이 더욱 분명해졌다. 대유행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팬데믹,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게 분명해졌다. 경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실패로 보인다. V자형 경제 회복은 정말 터무니없다. 넌센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되니까 니들은 이제 시작이야라는 겁니다. 형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 교수님은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저 형이 대단했던 게 근데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 형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항상 얘기는 하긴 하지만 2018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닥터둠 루비니 아저씨가 2020년에 신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형이 리먼 파산을 맞춰서 스타가 됐잖아요. 10년 전에 2009년 때. 딱 10년 뒤에 2018년이죠. 2020년에 온다. 10가지 이유나 얘기했어요. 물론 거기에 코로나는 없습니다. 이유가 꼭 맞으라는 법은 아니니까. 코로나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019년 6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이 정도 되니까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온다. 6월 24일.
대단하다! 야, 역시 형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물론 딱 2020년 찍은 건데, 야, 10가지 이유. 코로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10가지 중에 CEO만 코5까지만 들어갔어도 이 형은 거의 글로벌 산실령이 될 수 있었는데, 아, 대단하다. 와, 6개월 후. 이걸 보면서 역시 미국대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는데, 이 형이 참고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2010년에 그때 막 주식시장이 더블디비라고 이 형이 얘기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리만 브라더 터지면서 주택값이 쫙 빠졌어요. 여기 이렇게 반등하던 때였어. 주택시장이 반등하던 때였는데 그게 2010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루비니한테. 형, 주택시장이 지금 오를까 말까 하는데, 이때도 충격이었잖아요. 리만 브라더 충격 때문에 주택값이 빠지고 오를까 말까 하는데 정말 오를까 물어봤더니 루비니 형이 이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주택시장은 이미 더블디비야, 이런 소리를 했어. 더블디비 뭐냐면은 이게 갖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더블이잖아, 더블. 바닥이 2번 있어, 얘들아. 방심하지 마. 한 번 더 온다. 딱 기다려라. 이미 더블디비라고 2010년 12월에 얘기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더블디비인가 막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이미 더블디비에 빠졌다는 것은 심지어 자명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로 갈 건 너무 뻔하다. 심지어 주택가격 하락세는 그 당시에 최근 수개월보다 이때보다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루비니 형. 역시 컨셉이 대단하죠. 2010년이면 서서히 리만 브라더스의 충격이 없어지던 때거든요. 서서히 없어지면서 주가지수가 빠졌다가 서서히 반등하던 때인데 아직 멀었어. 더블디비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집값도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랐거든요. 따라서 루비니 형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비니 형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은, 아직 안 샀니? 아니, 사셨어요. 아직 안 샀어? 더블딥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있지.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올 수도. 한국말은 한국말이 아니지. 영어는 해석을 잘했네. 이 can, 올 수 있다. 이 can be죠. can be. can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셨어요. 보면은 조금 산 것도 아니야. 교수님이니까 돈이 좀 많긴 하겠지만은, 550만 달러짜리. 이것도 자기 돈으로 안 되고, 레버러지, 그러니까 2배 효과를 써서 300만 달러는 그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사셨습니다. 와, 63억짜리 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부자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이 너무 이럴 때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러면서도 이 사시는 분이다. 풀매수, 자지 전 재산에 더블로 하셨기 때문에 부자 되셨어요. 부자. 유명한 얘기니까 저 형은 참고로 검색 루비니 플러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붙여보시면은 대부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루비니 블록체인, 루비니 비트코인, 루비니 주식, 루비니 뭐 이탈리아, 루비니 한국, 루비니 미국 붙이면 다 뒤에 뭐가 됐던 간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크라이시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로 주로 나오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루비니 형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한쪽으로 얘기할 때 너무 빠질 필요는 없고, 저런 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시장 상황에 맞춰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면, 대한민국 활동 시기가 제가 느끼기에도 서울에 와서 한 며칠 안 있었지만 쭉 보면은 이게 좀 멈춘 느낌이 있어요. 아니, 차를 운전하고 도시에 뭐 강남이건 강북이건 오후 때 돌아다니면 차가 많이 막혔는데 차가 안 막혀. 어디 가면 사람이 없어. 와, 지금 사망자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확진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멈춘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 있어요.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 느낌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 지표가 정말 장난이 아니겠는데? 지금 아직 2월 경제 지표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3월달 돼야 나오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작년 1분기에 못 미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작년 1분기가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0.4%였어요. 마이너스 0.4%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 일단 마이너스는 확보했습니다. 오늘 사망자 20명 됐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일단 마이너스는 뭐 확보한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보면은 또 안타까운 게 뭐 있냐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쭉 안 좋다가 최근에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이게 동행지수, 선행지수라고 경기 예측 지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근데 여기 조금 오르고 있던 때였어요. 조금 오르고 있던 때였는데 하필 코로나가 저게 터지면서 이거 안 봐도 이렇게 됐겠죠. 아직 2월이 안 나왔으니까. 반등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게 얼마를 기다린 건데, 2018년부터 1년, 2년간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뭔가 좀 반등하려고 하는, 여기서 맞아갖고 지금 뭐 이렇게 됐겠죠. 안 봐도 2월달께 나오면 정말 어마무지할 것 같은데, 일단 1월달 만에, 1월달 그때는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는데 딴 거는 다 선방을 했는데 소비가 마이너스 3%였어요. 그때만 해도. 딴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경제지표는 재미없지만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 제조업 BSI라고, 이거 뭐냐면은 실제로 기업 운영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건데, 2010년도 전에는 항상 좋아요, 경기 너무 좋아, 위에 있잖아요. 기준점 위에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아래에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하다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아우씨 이건데 지금 거의 최대로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니까 여기 왔어요.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 됐고,
물론 뭐 중국은 뭐 완전히 박살이 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 드렸던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 이거 유명하잖아요. 국민소득 항등식 1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주로 투자는 잘 안 되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던가 요거에 힘을 막 쏟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수출은 흔들리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다행히.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내려가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들죠. 이게 흔들리면은 정말 큰일 나죠. 지금 소비가 내려가니까 정부가 이걸 올려서 양쪽을 어떻게든 퉁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것도 정말 가슴 아파요. 이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임대료를 내려줘도 지금 뭐 폐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매출이 제가 봐도 엄청나게 감소했겠죠. 얼마나 감소했냐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단지 신문 기사 말고. 왜냐,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숫자를 낸 게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경기 종합대 숫자를 낸 게 있는데, 2월 19일 기점입니다. 27일, 28일까지 하면 더 크게 악화됐을 텐데 지금 더 심해졌으니까. 방한 관광객,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광객 마이너스 48%, 방한 중국인 마이너스 80%, 이건 면세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40%, 영화 마이너스 57%, 놀이공원 마이너스 71%, 항공기 마이너스 84%. 와, 이게 더 악화됐겠죠. 물론 이게 한때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자영업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다. 소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화점 매출 마이너스 20%. 대형마트는 다행히 살았어요. 한 번에 많이 사니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워낙 많이 사니까. 숙박 마이너스 25%, 음식점도 마이너스 15%.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만 우리가 사고 있고, 근처에 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타격을 덜 받았는데, 좀 우리가 돌아다녀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커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요 화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졸업식 취소됐잖아요. 입학식 취소되고 사람들이 뭐 축하하고 이럴 일이 다 없어지니까 뭐 여기는 헬입니다. 헬. 게다가 수출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대중 수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월 한 달로 보면은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한 달로 끝내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GDP를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돈과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20조를 쓰겠다. 왜냐면 L자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기가 이렇게 반등을 V자냐 아니면은 이렇게 U자냐, 조금 시간을 두고 반등하냐, 반등형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데, L자는 이렇게 침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소비에 줄어드는 거를 정부 지출로 커브를 치겠다는 걸 발표하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얼마가 되냐면 지금 20조인데 추경이 아마 15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슈퍼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뭐 채권 같은 걸 발행하거나 해서 돈을 더 모아서 더 쓰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추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항상 해요. 13년, 14년 빼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항상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보통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내려가려고 그러면 정부가 항상 추경을 2010년도 이후에는 하는 게 워낙 많긴 했는데, 한 이 정도 하겠죠 이번에도. 이게 보통 추경이라는 게 연말로 아니면 연 중반 넘어가서 목표를 달성 못할 것 같으면은 여름 넘어가면서 서서히 추경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연초잖아요. 2020년이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초에 너무 아래로 가니까 시작하자마자 쓰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쇼미더머니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가슴 아픈 상황이 나는데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V자냐, U자냐, L자냐. 경기가 지금까지는 사실 전염병이라는 건 전부 여기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2010년대의 전염병은.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갔거든요. 기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보통 저런 독감류라고 하면 뭐하고 저런 코로나류들은 보통 없어졌기 때문에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시간을 봐야 될 때 대부분 이건데, 이건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거는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오면 제주식은 가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상상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것도 검색해봤어. 진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제로 없어질 수 있을까? 보통 그랬잖아요. 저런 독감 비슷한, 제가 뭐 문과에서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은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졌으니까. 중국에서는 더울수록 줄어든다. 2월 28일이죠. 한 8도에서 제일 정점이고 위로 기온이 20도 되면은 천천히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른다. 왜 모르냐? 아직은 연구가 없다 이거죠. 아직은 없고, 온도가 적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 가봤습니다. 미국 질병본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왜냐면 지금 이게 어떤 병인지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날씨가 따뜻해지면 혹시라도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 형들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거. 영구적 수요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경제에 너무 치명타를 줘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V자로 반등할 때는 우리 경제가 너무 체력이 좋았어.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경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도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서 금방 반등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뭐 이렇게 돼 있는 노년에 가까운데 나이가 들어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바로 회복을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U자로 요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구적이면 안 됩니다. 영구적이면. 영구적 수요 뭐 이런 거는 안 오기를 뭐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제 생각도 1번이나 2번일 것 같아요. 설마 영구적이 될까? 최대한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거는 안 와야 되는 게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영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을 본 경우 아까 전에 항등식 봤죠.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소비 플러스 순수출인데 소비가 내려가는 거를 정부 지출로 지금 막으려고 상쇄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이 생산 쪽에 수출 쪽에 타격을 받으면은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을 거니까 걱정을 하진 않는데 최대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듯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자산 가격이 내려간 게 길게 봐서는 기회일 것 같아요. 당연히 길게 봐서는 기회겠죠.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한 번도 회복을 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기회이긴 할 텐데 이거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 경제가 좀 노예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좀 걸리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